자, 오늘 두 번째 곡지는 네.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한창 경쟁 중인 이 강등권 팀들. 그렇죠. 네, 강등권 팀들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 단순하게 그냥 한번 누가 강등될 것 같아요. 누가 뭐 이 팀은 뭐 아마 강등 살아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강등권에 맞물려 있는 팀들이 좀 많아요. 일단 첫 번째는 소트는 강등이 아예 됐고, 그리고 나머지 두 자리를 리즈, 에버튼, 레스터시티 이 세 팀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새벽에 뉴캐슬 레스터 중계를 하고 왔잖아요. 0대 0으로 비겼습니다. 네. 뉴캐슬은 챔스 확정. 사실 다행 아닙니까? 레스터 입장에서는. 레스터 입장에선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이러면 나중에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에버튼이 최종전에서 본머스에게 못 이기고 무 혹은 패가 나오고 레스터가 최종전에서 웨스트햄을 잡으면 홀득실이 레스터가 에버튼보다 우위거든요. 좋아 지금. 네, 그래서 레스터가 17위가 되고 에버튼이 18위 혹은 19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리즈, 에버튼이 강등, 레스터가 잔류 이런 시나리오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비긴 것만으로도 레스터 시티에게는 좀 의미가 있고 경기 보면 레스터가 진짜 비기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번 최종전에 있어서 에버튼은 무조건 이겨야 되는 상황, 레스터 역시도 무조건 이겨야 되지만 정말 마지막까지 좀 알 수 없는 그런 행방이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리즈가 좀 힘듭니다. 맞아요. 예, 리즈가 많이 힘들어요. 왜냐면 리즈는 골득실도 안 좋아. 골득실도 안 좋고 어쨌든 승점 자체도 지금 굉장히 불리하니까. 예, 그래서 에버튼 지고 레스터 지고 리즈 이기면 돼요. 맞아요. 예, 리즈가 근데 좀 힘들긴 한데 어쨌든 이 세 팀. 팀이 지금 말물려 있는 상황인데 오늘 저희가 얘기해 볼 건 소튼까지 포함해서 이 네 팀 중에 데려올 만한 선수 누가 있나?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뭐 다른 팀으로 이적할 만한 꿀 매물들이 누가 있냐? 이거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아이패드 들고 있으니까 무슨 설계사 같다고 아까 채팅창에서 얘기해 주셨잖아요. 오늘 제가 지금 이게 그 강등권 팀 언급할 때마다 그 선수들 얘기하려고 지금 꺼내놨어요. 네, 제가 이게 브리핑을 좀 해드릴게요. 아다버스 달달하다. 달달하다. 추천을 해드릴 테니까 많이 이제 고객분들께서 상담 요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소튼입니다. 소튼 아무래도 뭐 제어프 얘기를 제일 먼저 해야겠죠? 원클럽맨이죠. 근데 마음이 아프지만 원클럽맨이어서 더 마음이 아프지만 떠날 가능성에 대해서 일단 뭐 얘기가 있기는 합니다. 물론 자유할 가능성도 있겠지만. 왜냐면 제어프는 일단 충성심이 높아요. 지금 26년까지 계약이 일단 돼 있고 이 선수 사실 뭐 모두가 아시듯이 소튼 에이스의 사실 킥만 보고도 데려갈 만한 자원이 제어프 아닌가. 요즘에 그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리킥 하면 생각나는 가장 떠오르는 대명사. 저는 제임스 워드 프라우즈라고 보거든요. 맞아요. 어디서 때리든 진짜 프리킥골 잘 들어갑니다. 그 이제 제어프도 이게 소튼이 지금 팀적으로 너무 분위기가 개박살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물갈이도 크게 될 거고 나갈 선수 그리고 들어올 선수가 이제 좀 큰 폭에서 변화가 있을 거라 생각은 해요. 여긴 일단 보드진이 엉망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워드 프라우즈마저도 인터뷰를 통해서 비판적인 기조를 내기도 했어요. 팀이 조금 더 뭐 경기 중에도 다양한 어떤 얘기를 서로 주고받아야 된다. 분위기가 좀 안 좋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을 정도니까 얼마나 구단 상황이 답답한지 좀 체감이 되죠. 네, 제가 제어프 봤고 그 다음은 센터백 벨라코찹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후반기에 잔부상은 좀 있기는 했지만 이 선수가 신체 능력 하나만큼은 굉장히 돋보이는 선수예요. 일단 피지컬 좋고 운동 능력 좋고 키가 커. 그리고 속도가 꽤 빨라요. 그래서 벨라코찹의 경우는 점프 능력을 통해서 또 공중볼을 잘 따는 유형이라서 힘도 좋고 속도도 좋고 그러면서도 사이즈 역시도 훌륭한 그런 센터백의 역할을 좀 지녔다고 보면 되고요. 대신에 이 선수는 약간 도전하는 스타일의 수비수고 적극적인 성향이죠. 그리고 빌드업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패스는 조금 벨라코찹이 부정확한 경우들을 봤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수비자라는 유망한 센터백을 원한다면 신체 능력 좋은 그런 선수를 원한다면 벨라코찹도 좋은 매물이 될 수 있죠. 나이도 어려요. 2000년대생이기 때문에 충분히 노릴 만한 팀들 많고 지금 라이프치랑 이적설이 있습니다. 한 2,500만 유로 정도라고 하는데 뭐 라이프치도 어쨌든 그바르디올 이탈 가능성이 지금 좀 있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맞물려서 좀 연쇄 이동을 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독일 선수니까 또 분데스리가 링크도 충분히 날 거라고 봅니다. 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로메오 라비아. 라비아는 이번에 뭐 리그 경기들 볼 때마다 가장 돋보이는 선수 중에 한 명이 사실 라비아죠. 중원에서는 사실 워드 프라우즈의 영향력보다 라비아의 영향력이 조금 더 클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두 선수가 위치하는 포지션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워드 프라우즈의 경우는 역시 킥을 통한 전개 그리고 압박 능력 이런 부분에 도드라진다고 한다면 라비아는 볼을 관리해주고 조율해주는 역할이어서 아무래도 우리 눈에 더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타락박 스킬 자체는 라비아가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서 라비아가 가지고 있는 그 발재간 그리고 이 선수가 2004년생인데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깡이 좋아요. 상대가 압박을 하고 막 괴롭히려고 그래도 라비아가 그거
물러서지 않고 그냥 볼 전진시킬 줄 아는 선수이기 때문에 라비아는 정말 그 깡이 좋은 유형의 선수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네요. 근데 일단 27년까지 재계약이고 24년부터는 맨체스터 시티 바이백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행어 거치가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 세 선수 왠지 또 언급할 만한 선수 뭐 리브라멘토. 근데 리브라멘토는 장기 부상이 여파가 맞아요. 있어서 네. 지금으로서는 팀을 옮길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아마 남지 않을까 싶고 사실 음. 카이로 커피터스 같은 경우도 어쨌든 양쪽 풀백을 다 볼 수 있는 자원이라서 맞아요. 꽤나 쏠쏠한 매물이긴 해요. 살리수는 벨라코찹이 제가 볼 때 조금 더 주목을 받을 것 같고 살리수는 올 시즌 내내 실수가 좀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벨라코찹이 센터백 중에서는 그래도 좀 대표할 만한 폼을 보이는 선수가 아닌가. 그리고 기대라기보다는 좀 궁금한 선수는 이제 오르시치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쵸. 오르시치는 그냥 이제 우리의 궁금한 픽 아니야? 맞아요. 팀으로서 봤을 때는 크게 도드라지지 못했는데 그냥 오르샤가 앞으로 어떤 행선지를 또 선택할지도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르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언급할 선수는 뭐 알카라즈. 알카라즈, 그렇죠. 알카라즈나 아니면 키 큰 선수 오누아추인데 오누아추는 좀 폼이 들쑥날쑥하니까 이제 알카라즈가 좀 어떻게 또 팀을 옮길지 이런 부분이 궁금해지긴 하네요. 바주는은 이제 별로예요. 저희 FM에서 닉포프의 PK를 막았죠. 네. 근데 실제 활약은 바주는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에요. 사실 소튼이 전통적으로 그렇게 제가 전통적이기까지는 않은데 요 몇 시즌 우리가 이제 중계할 때 소튼 골키퍼들이 그렇게 막 퀄리티가 엄청 있는 선수들이 있지 않았어요. 메카시도 사실 실수가 많았고 그쵸. 프레이저 포스터도 사우샘튼 시절에 마이미에는 사실 폼이 좀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런 점들이 문제가 됐고 한동안 저 카바에르 골키퍼가 또 뛰게 됐죠. 그렇죠. 윌리 카베로가 뛰었었죠. 골키퍼가 또 줄부상이 있었기 때문에. 네. 자, 소튼 봤고요. 그다음 리즈 보겠습니다. 일단 리즈 저는 브랜던 에런슨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입니다. 정말 많이 뛰는 선수고 그리고 기술적인 선수여서 에런슨도 이제 공미가 좀 필요한 팀이라면 탐낼 만한 제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리기도 하기 해서 아마 성장 가능성이 충분히 이 에런슨 선수는 있을 거예요. 스탯 양산이 조금 아쉽긴 한데 이 선수가 활동량도 엄청 많고 커버 범위도 넓고 특히 이제 2선 1선 넘나들면서 하는 그 브랜던 에런슨의 전 스타일이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었고 저는 이번 시즌 딱 개막전 보면 생각했어요. 올 시즌에 괜찮게 하겠다. 이 선수가 딱 그 느낌이에요. 연결고리 역할이 좋다. 에런슨의 경우는 그 연결고리 역할이 좋고 그리고 압박을 되게 성실하게 한다. 그리고 넓게 띄워준다 정도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타일러 애덤스. 저는 이 친구 굉장히 많은 팀들이 욕심낼 거다. 그쵸. 후반기 때 이제 햄스트링 수술을 좀 받긴 했는데 이제 극후반의 일이었고. 네, 그래서 시즌 아웃이 됐죠. 맞아요. 근데 진짜 많이 뛰는 스타일. 이 선수도 한 명 딱 애덤스 배치해두잖아요. 진짜 미친 개처럼 뛰어요. 그냥 하드워커예요. 진짜 하드워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발밑이 엄청 투박하냐? 그렇지도 않아. 그치. 그래서 그런 점들을 보면 그 애덤스가 은근히 활동량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점이 중원에 충분히 많고 연결고리 역할을 좀 해줄 수 있다. 대신에 이제 경합이 좀 밀릴 때가 있는데 그런 피지컬이 부분들이 조금 아쉬우니까. 조금 단점으로 지적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웨스턴 맥케니 미국 사람들이 많네요. 네. 근데 맥케니는 리즈에선 괜찮거든요. 근데 유벤투스에서는 사실 그 말실이잖아. 엄연히 따졌을 때 쿨루셉스키도 올 시즌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잖아요. 유벤투스에서의 어떤 평가가 첫 시즌에는 토트넘에서 뒤집어졌지만 올 시즌은 약간 다시 이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맥케니도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선수 되게 전진하는 스타일이어서 박스 타격을 위주로 좀 튀어나가는 스타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중원 장악에 있어서는 사실 생각보다 영향력이 좀 덜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선수예요. 그리고 활동량은 많은데 문제는 반칙을 좀 자주 하고 이 압박을 할 때도 커버하기보다는 좀 위로 올라가는 스타일이다. 저는 아마 미국 국적의 어쨌든 이 선수가 빅클럽 경험도 있으니까 생각보다 관심을 많이 받을 텐데 영입하는 팀은 좀 리스크가 있다. 그리고 최근에 체중 관리 관련해서 얘기도 있어요. 그것도 있어요. 제대로 맞아요. 안 됐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 폼이 약간 오락가락하는 것도 영입하려는 팀 입장에서는 리스크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추천하는 픽은 아닙니다. 네. 물론 관심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윌프리드 용토. 욘토. 제가 봤을 때 용토도 만약에 프리미어리그라고 치면은 중하위권 쪽에서 한 번쯤 찔러볼 만한 그런 자원 아닌가. 일단 이탈리아 대표팀에도 승선이 한번 되었던 만큼 정말 어린 자원인데도 이미 자국에서도 기대를 많이 받고 있는 자원이라고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선수 약간 그 과예요. 아다마 트라우레랑 생마시멘처럼 몸이 다부지고 드리블 잘하는 스타일. 근데 조금 더 작아요. 맞아요. 조금 작긴 합니다. 근데 몸 하나만큼은 진짜 다부져요. 그래서 경합 능력 좋고 발도 빠르고 드리블 좋고 그리고 슈팅을 좀 과감하게 때리는 스타일이어서 그런 부분에서 이 선수가 좀 크랙으로서 앞으로도 성장할 만한 제목이 분명히 된다. 그런 부분에서 좀 기대주라고 얘기할 수는 있을 것 또 같아요. 이제 측면 중앙을 다 소화할 수 있다는 메리트도 있고. 네. 자 그리고 또 한 명 보면은 라스무스 크리스텐센도 충분히 매력을 느낄 수 있을 만한 자원이죠. 피지컬 좋고. 그렇죠. 덴마크 기동력도 대표팀에. 있고. 공수 밸런스 잘 잡아주고. 일단 1대1 수비를 좀 할 줄 아는 선수죠. 경험 능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크리스텐센 선수가 딱 하나 빅클럽에 가기의 단점이라면
좀 약간의 둔한 느낌은 있다. 음. 그 정도는 좀 꼽을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뭐 이외 자원들은 혹시 뭐 있을까? 뭐 잭 해리슨 같은 자원들은 좀 어떻게 보세요? 해리스는 역시 관심을 좀 받을 것 같기는 한데 리즈에서 얼마나 충성심을 보여줄지 이런 부분이 좀 관건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저는 해리슨보다도 올 시즌 영입돼서 되게 잘했던 뭐 시니스테라라든지 시니스테라 근데 시니스테라 부상이 좀 네. 많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뭐 서머빌 이런 자원들. 근데 이제 리즈 아카데미 출신의 선수들은 사실 유스 출신의 선수들은 바로 팀을 옮기기보다는 또 남는 경우들도 맞아요. 있어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 선수들이 나가게 된다면, 아니 리즈가 만약에 강등을 당하게 된다면 유스 출신의 선수에게는 내가 드림클럽으로 여겼던 리즈에서 주전으로 뛸 수 있는 기회가 또 열려 있기 때문에 일단 유스 출신의 선수들 뭐 샘 그린우드나 서머빌 같은 좋은 선수들, 그리고 뭐 1군 무대에서 많이 뛰진 않았지만 그레이나 아니면 제이비나 이런 자원들도 사실 퍼킨스도 그렇고 되게 기대를 받는 유망주들이거든요. 근데 이 선수들이 바로 팀을 옮기기보다는 아마 남겠죠. 남아서 뛰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바로 추천을 하지는 않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다음 레스터 보겠습니다. 일단 아래서부터 좀 올라가 볼게요. 바우트파스. 바우트파스. 리그왕 출신의 선수들이 흔히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리그왕 출신의 선수들은 빅리그에 와서 성공보다는 실패를 많이 하지 않느냐. 페페 같은 사례가 좀 대표적이어서 그런데 성공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야, 근데 지금 보면은 레스터가 제가 봤을 때 은근히 데려간 선수들 꽤 많습니다. 맞아요. 바우트파스는 일단 발도 빠르고 얘도 되게 전투적인 성향이잖아요. 도전을 합니다. 그 네. 머리 스타일 보면은 다비드 루이스과의 맞아. 선수들이 있죠. 난 그래서 좀 좋아해. 네, 그 헤어스타일. 근데 물론 이제 이 선수는 루이스의 어떤 스타일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 같다는 건 아니고 그냥 비주얼적으로 그렇다는 거고요. 되게 도전적인 수비를 하는데 경합 좋고 발도 빠르고 무엇보다 빌드업을 잘해서 볼음반을 잘해줘요. 그래서 미드필더의 빌드업 부담을 덜어주는 선수가 또 이 바우트파스 선수입니다. 저는 파스가 좋은 게 파트너를 잘 안 타더라고요. 이 선수가. 맞아요. 그러니까 에반스랑 나왔을 때, 그러니까 에반스가 발이 빠르고 이런 스타일은 또 아니다 보니까 그 뒷공간 커버는 파스가 해주면서 궁합이 괜찮았고 세인즈랑 나왔을 때는 둘 다 적극적인 성향인데 그래도 저는 조합 밸런스 나쁘진 않았다. 네. 그리고 뭔가 조금 전술적으로 잡아준 것 같은데 눈치껏 이제 세인지 선수가 좀 커버를 해주고 맞아요. 파스가 또 도전을 해주고 이런 식의 역할 분담이 되더라고요. 바우트파스의 딱 하나 단점, 안필드 경기엔 출전시키지 마라. 네. 진짜 그 자책골 두 개는 그거는 이제 또 좋지 못한 기억이니까.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자책골을 넣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으니까. 그러면 리버풀로 이적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리버풀에서 공격수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자, 파스 받고요. 그리고 네. 이 선수는 무슨 메디슨. 올 시즌 스탯이 되게 좋아요. 10골과 이제 9개 도움이니까. 근데 사실 그건 있습니다. 메디슨도 기복이 은근히 있어요. 메디슨이 이제 킥으로 뭔가 기회 창출을 해주고 분위기를 바꿔주는 거는 맞으나 패스 전개를 할 때 약간의 기복이 있기 때문에 가려지는 경기들 혹은 메디슨이 너무 위험한 패스를 하다가 끊기면서 역습을 허용하는 경우들이 레스터에게는 분명 보이거든요. 그래서 메디슨은 제 생각에는 좀 기복이 있는 부분이 빅클럽이 뭔가 데려오기에 있어서는 조금 제약 조건으로 따를 수 있다. 만약에 이제 금액만 잘 맞고 하면 주급 잘 정리가 되면 사실 뭐 중위권이나 중상위권에서 노리기에는 엄청 좋은 매물이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메디슨이 어쨌든 이 선수가 잉글랜드 국적이니까 제가 이제 내용상으로 이 선수가 좀 기복이 있다. 약간 그 실제로 경기 영향력이 조금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래도 빅클럽들의 관심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네. 자, 유리 틸리망스. FA가 될 거예요. 틸레망스는 그래서 더 엄청난 그 얘기들이 많을 겁니다. 아마 무조건적으로 이적을 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일단 뭐 계약 만료가 되고 네. 그러면 이제 레스터하고 강등이 된 레스터하고 재계약을 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틸레망스의 그 볼 배급 능력, 빌드업 능력,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수비 복귀할 때 속도도 빨라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미 틸리망스는 이적 소리 너무 많이 나온 상황이라서 맞아요. 아스날 얘기도 있었고. 근데 생각보다 FA라는 매물상에 이점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링크가 또 안 나는 느낌도 또 들어요. 웃긴 게 어. 사실 지금 틸레망스 포지션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틸레망스 한창 좋았을 때라고 이제 되돌아가 보면 이미 로마노 거의 얼모스트 히어리고 정도는 떴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미. 네. 그리고 이제 아스날하고 사실 일찍이 링크가 많이 났잖아요. 근데 지금 아스날의 가장 큰 링크는 누군가요? 틸레망스가 아니고 디클란 라이스예요. 그렇죠. 그런 거 봤을 때 틸레망스가 은근히 스카우터들이 뭐 애매하게 좀 보는 구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틸레망스는 중미로 뛰어야 되고요. 수미로는 못 뛰어요. 수미로 뛰기엔 이 선수 수비 범위가 좁습니다. 그리고 약간 뭐 발이 엄청 빠른 유형도 아니니까 리스크가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를 중미 자리로 써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흔히 얘기하는 4-3-3의 좀 공격적인 중앙 미드필더로 쓰라고 하기에는 이 선수는 약간 배급을 잘하고 경기 전환을 잘해주는 스타일이지 막상 위쪽으로 갔을 때 박스 안의 결정력은 좀 애매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쓸 수 있는 위치에 대한 약간 조건들 때문에 그리고 아까 덕현 형이 말씀하셨던 느린 발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조금 빅클럽들이 좀 영입을 하는 데 있어서 살짝 꺼려할 수 있다. 꺼려할 수 있다. 그리고 뭐 혹시 모르죠. 개인이 어떤
개인의 주급 조건을 높게 부르는 걸 수도 있으니까. 네. 예. 그리고 이제 하비반스 얘기도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게 예. 사실 하비반스는 전 기복이 좀 뚜렷한 자원이라고 보거든요. 아주 기복이 뚜렷하죠. 네, 그래서 잘 풀리는 날이나 긁히는 날에는 되게 좋은데 음. 막히는 날엔 또 한도 끝도 없이 막혀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반스의 경우는 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메디슨도 그렇고 반스도 그렇고 은근히 레스터 팬분들 사이에서는 비판을 좀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해가 가는 게 경기를 봤을 때 스탯이랑 하이라이트성 장면은 이 두 선수가 만드는데 그래. 그래서 하비반스 12골 넣었단 말이야. 근데 잘 보면 기회 놓치는 게 또 반스가 되게 많아요. 결정력이 나쁘고 그리고 하비반스가 드리블 능력이 조금 더 좋았다면 조금만 덜 투박했다면 지금보다 좋은 평가를 받았을 텐데 많이 뛰면서 기회를 잘 잡아내거든요. 근데 투박하다 보니까 드리블을 할 때 볼을 뺏기는 경우들도 많고 패스 미스가 나올 때도 많고 경기 영향력이 별로였는데 골 하나로 어쨌든 평점을 쌓아가는 경우들이 하비반스가 꽤 많았어요. 저는 그래서 하비반스는 B클럽은 좀 그렇고 중상에서 중위권 정도의 클럽들은 이 정도 윙어 충분히 데려갈 만하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오히려 핫한 매물이 될 수 있어요. 오히려 경쟁이 더 많이 붙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비반스는 아마 강등이 되면 링크가 많이 날 것이고 스탯을 어쨌든 그 잘 쌓는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윙포워드의 어떤 그 슈팅이 가능한 윙포워드에 대한 수요는 항상 리그에게 따라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하비반스에게 좀 이렇게 영입에 관심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이외에 이제 좀 눈독 들일 만한 자원은 뭐 은디디 얘기도 조금 있었고. 네, 아니면 이제 이에나초 얘기도 있고. 이에나초 그렇죠. 근데 이에나초도 사실 부상이 없는 건 아니어서 그에 대한 리스크가 있고 은디디는 여러분 오늘 잘했어요 은디디가. 근데 이 선수는 항상 큰 단점이 있죠. 볼이 발에 오는 순간 큰일 난다. 네. 미스가 많기 때문에 저는 은디디는 생각보다 핫한 매물이 되진 않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팀입니다. 에버튼. 에버튼. 아래서부터 또 올라가 보죠. 네. 픽포드. 픽포드. 근데 픽포드는 은근히 이 선수가 저는 에버튼에 대한 충성심이 강한 케이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팀이 만약에 강등을 당한다고 해도 픽포드는 의외로 저는 충성심을 또 보여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오프랑 좀 비슷할 것 같아요. 맞아요. 제오프도 나는 강등이 돼도 뭔가 이제 당연히 입질은 오겠죠. 근데 나 소튼에서 한 시즌 더 한다.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픽포드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 근데 픽포드도 얘도 딱 그거야. 긁히는 날에는 이제 미친놈인데 또 실적하는 날은 또 한도 없이 먹히는 스타일이라 그 팔이 조금 짧은 편이기는 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조금 더 뭔가 긴 팔로 뭔가 불가능한 슈팅들을 막아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닉포프나 아니면 선방에 한정했을 때 한창 때 대야 같은 그런 선수들을 원한다면 픽포드는 조금 아쉬울 수 있는데 다행인 점은 이제 지난 시즌부터 픽포드가 폼이 좀 꾸준하게 좋은 편입니다. 에버튼을 좀 캐리하고 있는 활약을 그래도 픽포드 선수가 하고 있고 픽포드의 단점은 짧은 패스를 줄 때 은근히 미스가 좀 있다는 거.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팔이 조금 짧은 편이라는 거. 그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 픽포드의 최고 장점은 선방 능력의 어떤 그 미친 반사신경을 보여줄 때가 있다는 것과 슈퍼 세이브가 많죠 픽포드가.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리드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팀이 리드하고 있어요. 골키퍼가 시간을 좀 벌어주길 바라잖아요. 픽포드 있잖아요. 그렇지. 야 5분은 뻑입니다. 거의 중동급이지. 네, 그 정도. 공 잡고 이거 하잖아요. 이거 공 이렇게 왔을 때 잡아. 그리고 일부러 이렇게 한번 누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눕는 거 잘해 픽포드가. 그 눕는 것도 그냥 눕는 게 아니야. 아야 아파. 자 이렇게 공이 딱 오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 잡아. 이거래. 그리고 이렇게 발 한번 들어줘 이렇게. 맞아. 이걸 해야 돼. 그리고 이렇게 일어난단 말이야. 이게 시간을 이렇게 벌어주는데 되게 도움을 주거든요. 그래. 근데 이제 딱 하나. 이거 잘못했다간 역으로 복수당할 수 있다. 왜냐면 알리송이 그거 역으로 리버풀이 이기고 있을 때 그래. 픽포드 앞에서 했거든요. 네. 지난 시즌 머지사이드 더비 안필드에서. 알리송이 이제 패러디했다. 맞아요. 네. 그런 것처럼 어쨌든 픽포드는 그럴 또 캐릭터가 있다 정도로 좀 얘기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타코스키. 타코스키는 아마 강팀은 힘들 겁니다. 나이가 좀 있어요. 발이 느려요. 네. 라인 올린 팀에서는 좀 제약 조건이 많은데 라인을 내리는 중위권 혹은 중하위권 팀에서는 만약에 에버튼이 좀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강등을 당한다면 타코스키를 데려오려는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본리 리턴? 근데 또 이제 콤파니가 이미, 원하는 축구랑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이미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미 임대생 센터백을 완전 영입한 걸로 알고 있어요 번리는. 그래서 좀 그렇고 타코스키는 이 선수 경합 능력 좋고 그리고 위치 선정 수비력이 일단 좋아요. 수비력이 좋아요. 그래서 그 슈팅 블락을 되게 잘하는 스타일이고 롱패스도 잘 올리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중위권 중하위권에서 아마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는 수비수 그쵸. 꽤나 쏠쏠하게 탐낼 수 있다. 네. 자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선수 거의 다 달라붙는다. 아마도 오나나. 오나나는 워낙 그 툴이 좀 많죠. 일단 체격 조건 너무 좋고 볼음만 좋고 전진성 있고 공격 가담했을 때 이 선수의 그 어떤 한방 능력이 있는데 대신에 후반기가 조금 전반기보다는 후반기는 조금 떨어진 편이라고 생각해요. 전반기가 더 미친 듯이 잘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나나가 이제 중원 조합을 꾸림에 있어서 뭐 게이에나 예전 이제 이워비 잠깐 또 중원 조합으로 같이 쓸 때도
전체적으로 밸런스도 잘 잡아주고 이 오나나라는 선수가 가진 툴이 많다 보니까 맞아요. 에버튼 중원에서 핵심적인 역할 그리고 수비력도 되게 괜찮은 게 올라가기도 많이 올라가는데 이 태클도 기가 막히게 가거든요. 오나나 보면은. 그래서 2선 3선 넘나들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사실 그리고 또 나이가 네. 괜찮잖아요. 나이 괜찮죠. 네, 그래서 좀 꿀매물이 되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몸 좋은 미드필더를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오나나 선수가 또 쓰임새가 많아요. 뒤쪽에서 좀 이렇게 수비 보완하는 역할로 써도 활동량이 괜찮고 전진시켜서 공격 가담하라고 해도 오나나는 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나나 선수는 제 생각에는 강팀 링크도 나는 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는 달라진 알렉스 이워비. 알렉스 이워비. 이워비의 경우는 윙으로 그냥 측면 드리블을 맡겼을 땐 아쉬울 수 있는데 맞아. 이 선수는 중앙으로 들어와서 패스를 풀어줄 때 그때 이워비 선수는 꽤 기술적인 선수여서 잘하죠. 네. 그리고 올 시즌 스탯도 보면은 골 2개 그리고 도움 7개.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이워비 이렇게 할 때 그 이워비가 아니다. 맞아요. 아스날에서는 조금 이제 기복이 있었던 모습이 있었는데 많이 아쉬웠지. 근데 이 선수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테크닉이 좋기 때문에 이워비의 경우는 빅클럽은 아니지만 또 프리미어리그에 좀 뭔가 순위를 올리고 싶어하는 중위권 혹은 중하위권 같은 팀들이 분명 이워비 선수에게 많은 또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마지막 선수입니다. 칼버트 루인. 네, 루이는 많은 분들이 그 얘기할 거예요. 칼버트 루인 우리 팀 오긴 아쉬워. 왜냐? 너무 부상이 많으니까. 부상이 너무 많아 근데. 근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이 선수가 가진 그 특수성이 있잖아요. 일단 잉글랜드 국적. 그렇죠. 그리고 나이가 아직까지 뭐 엄청 많은 편은 아니고 그리고 헤더는 일단 정말 잘 따요. 그리고 요즘에 칼버트 루인이 어쨌든 경기 뛸 때 보면 터치, 발재간, 연계 여전히 잘합니다. 뭐 제공권은 뭐 항상 좋았었고. 에버튼 경기는 칼버트 루인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경기 내용에 아주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상이 많은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칼버트 루인에게 저는 관심을 만약에 강등을 당한다면 가질 거라고 생각해요.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또 강등권에 있는 이적을 할 만한 그리고 좀 매력적인 선수들을 이렇게 쭉 알아봤는데 개인적으로 딱 한 명 꼽으면 누구 꼽습니까? 이번 이적 시장에서 가장 핫한 선수는 저는 라비아라고 봅니다. 로메오 라비아. 네, 라비아가 이미 나이도 엄청 어린데 뭐 정말 많은 맨시티 팬분들은 사실 케빈 필립스에 대한 아직까지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로드리와 라비아가 차라리 경쟁을 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얘기를 또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로드리 라비아. 로드리 라비아. 어떻게 보면 사실 좀 제일 좋은 조합이고 라비아라는 선수를 팬분들이 처음 알았을 때 가장 이상적으로 바랬을 스쿼드 층이기도 했을 거예요. 라비아 선수는 그래서 볼을 좀 잘 다루는 팀, 빌드업을 잘하는 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역할이 굉장히 좀 기대되지 않나. 저는 라비아가 제일 좀 생각이 드네요. 바디는 뭐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겠죠. 뭐 나갈 수도 있는데 웬만하면은 그냥 레스터에서 마무리하지 않을까요? 사실 워드 프라우즈도 그렇고 바디도 그렇고 이상하게 다른 팀에서 뛰는 게 상상이 안 가요. 그러니까 좀 그런 류의 선수들이 좀 있어. 아까 우리가 얘기했었던 픽포드 같은 경우도 그래요. 만약 에버튼을 나가고 다른 팀에 간다고 쳤을 때 뭔가 좀 어울리는 그림이 나올 수 있을까? 픽포드는 저기 썬더랜드에서 뛰는 거 아니면 네네네. 계속 그 어색하지 않을까 싶고 그나마 바디보다 워드 프라우즈가 다른 팀에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네. 바디는 제 생각이 좀 낮지 않을까. 낮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어쨌든 이렇게 두 꼭지 저희가 강등들 시에 이적을 할 수 있는 선수들 그리고 리버풀과 메갈리스터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정오 텐트로 이번 주에 쭉 진행이 될 거고요. 조합은 항상 뭐 저랑 형철이 둘이 나올 때도 있고 그리고 여기 수빈 형이 들어올 때도 있고 종인 형이 들어올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번갈아가면서 저희가 좀 티키타카하는 느낌 많이 살려볼 테니까 여러분들 모닝 텐트 많이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정오 텐트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종민이 형이 몸이 좀 안 좋고 너무 안 좋으셔서 오늘 기침이 진짜 많이 좀 안 종민 형이 좋으세요. 심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2명이서 진행했고 보통 정오 텐트 또 3명이서 할 때도 많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갑니다 여러분. 안녕.